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바로 추석이에요. 추석을 맞이해서 저는 집에서 푹 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휴에는 이사 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도 하나씩 빼서 박스에 옮겨 담기도 하고 또 그걸 이사하는 집에 가져가서 풀기도 했는데요. 제가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지만 역시나 저는 맥시멀 라이프를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처음 이사를 올 때는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집에서 또 2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짐을 많이 풀었는데 짐 정리하는 데만 거의 한 5시간, 6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사를 하고 나니까 짐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당분간 이사는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사를 갈 집에 처음 갔을 때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이제 잘 깨끗하게 지어진 집에 살다가 조금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조금 아쉽다. 뭔가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니까 가볼수록 더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한 번 만나고 그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게 남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자꾸 정드는 것처럼요. 제가 이사갈 집도 처음에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보면 볼수록 괜찮고 저는 특히 베란다가 넓어서 좋아요. 제 꿈이 또 식집사이기 때문에 그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사 준비를 하느라 너무너무 바빠요. 또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약속도 있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야 하는데 요즘에는 날이 왜 이렇게 흐린지 몰라요. 거의 매일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저에게는 남은 연휴가 6일이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영상도 찍어 놓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이사 준비도 하는 그런 연휴를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출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한 그런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셨던 주제인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젊어 보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처음 제안해 주셨을 때 저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한국 사람들이 동안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려 보이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출연자의 실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해도 한국 사람들은 좀 어려 보이는 편이긴 해요. 동양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저를 알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젊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나이를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정확하게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곧 30살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사실 저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동안인 편이긴 해요.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 보이는 얼굴이라고 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30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 보이는 편인데
요즘 10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저보다 더 성숙해 보여서 저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화장도 훨씬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오히려 요즘에는 10대인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성숙하기도 해서 저는 조금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직장에 출근을 할 때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 옷은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직업을 알고 계시는 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어려 보이게 입고 가면 구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 오히려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게 입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 보이는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외모 관리 문화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외모 관리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한국의 뷰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K-뷰티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듣기로는 K-글로우업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좋아졌다더라, 엄청 예뻐졌다더라처럼 한국에서 지내면서 굉장히 외적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변신하는 걸 K-글로우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여러 영상을 접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되게 한국스럽게 예뻐지시고 멋져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댓글에서는 한국이 물이 그렇게 깨끗하다더니 한국의 물을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거냐면서 그렇게 칭찬하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국의 수질이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은 외모 관리 문화가 발달했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 그리고 성형 같은 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계속 젊어지는 것, 동안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피부 관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피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저만 해도 저는 매일매일 선크림을 바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 절반을 나눠서 한 곳에는 선크림을 매일 발라주고 한 곳에는 선크림을 발라주지 않았대요. 그렇다 보니까 선크림을 바른 쪽은 피부가 괜찮은데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쪽은 피부가 쭈글쭈글 하기도 하고 기미, 색소 침착 같은 것이 많이 돼서 확실히 피부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본 것이 이렇게 절반 나눴던 건지 아니면 얼굴에만 바르고 목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던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사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인지 비가 오는 날에도 날이 흐리더라도 겨울에도 여름에도 상관하지 않고 매일매일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선크림은 그냥 선케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톤업 기능을 가진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잘 꾸미는 걸 못하는 편이어서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스킨케어에 진심이다 보니까 10단계 스킨케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내 피부 케어를 하는데 무려 10단계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케어하는 편이긴 한데 10단계 스킨케어라는 것이 있어서 같이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중 세안입니다. 메이크업이나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저로 세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클렌저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세안을 해주는데요. 한국에서 화장을 좀 좋아하는 분들은 꼭 이렇게 이중 세안을 하더라고요. 먼저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제거를 해준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3단계는 각질 제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각질 제거제를 이용해서 피부가 턴오버 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저도 이 각질 제거하는 필링이 있긴 한데 저는 좀 귀찮아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좀 생각이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토너를 이용해서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합니다. 저는 토너 그냥 얼굴에 발라서 문지르고 있는데 또 피부 관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닦는 토너라고 해서 동그란 모양의 화장솜에 이미 토너가 묻혀져서 나오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걸 닦는 토너, 일명 닥토라고 합니다. 5단계는 에센스를 사용하는 건데요. 에센스를 발라줘서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6단계 세럼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발라줘요. 집중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 특히 사용하는데 내가 주름이 고민이라면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세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나는 좀 피부를 화사하게 밝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미백 관련된 세럼을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7단계 마스크팩 사용하기입니다. 저도 해외여행 갔을 때 마스크팩 몇 번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마스크팩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사용해서 피부에 추가적인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8단계 아이크림 바르기입니다. 아이크림은 말 그대로 눈 근처에 바르는 로션이에요. 눈과 피부가 특히 얇기 때문에 그래서 주름이 더 쉽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 눈가 주름이 있으면 아무래도 나이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잘 웃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아이크림도 잊지 않고 바른다고 합니다. 9단계는 수분크림입니다. 수분크림은 피부에 수분을 꽉꽉 채워주는 그런 크림인데요. 피부가 조금 건조하거나 아니면 나는 좀 더 확실하게 수분 케어를 해줘야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9단계 수분크림까지 발라줍니다. 마지막 10단계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입니다. 선크림 바르는 거예요. 내가 이 선크림 한번 바르기 위해서는 앞에 9단계를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10단계를 모두 하려면 전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렇게 10단계 스킨케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10단계까지는 하진 않지만 제가 꼭 씻고 나오면 토너 발라주고 있고 저는 좀 피부가 건조한 편이어서 이 건조한 피부에 잘 맞는 로션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개선해준다고 하는 크림까지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꼭 잊지 않고 선크림도 발라주고 선스틱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막대 형태로 된 그런 선크림도 외출했을 때 중간중간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스킨케어, 피부 관리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동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화장법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화장을 할 때 피부 위에 두껍게 쌓아서 내 결점을 완전히 커버하는 그런 화장이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두껍게 화장하기보다는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화장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종종 아이돌들이 화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걸 모아놓은 사진을 살펴봐도 확실히 화장이 예전보다 요즘에 들어서는 되게 가벼워지고 연한, 맑은, 밝은 느낌의 화장을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동안 얼굴이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20대 초반에는 좀 화장을 잘 하고 싶어서 쿠션 같은 것도 사용하고 특히 아이라인도 막 진하게 그려서 좀 세 보이고 싶고 아이브로우, 눈썹 같은 것도 되게 진하게 그리는 편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형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어려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수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어려 보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쌍꺼풀도 수술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쌍꺼풀 같은 경우는 시술이다. 그건 너무나 흔하게 하는 거여서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더 예뻐지고 어려지고 잘생겨지고 멋져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30대가 곧이라서 그런지 친구들을 만나면 은근 피부 관리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처럼 동안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이런 피부 관리 기기 같은 것도 많이 사서 한다고 하고 피부과에 가서 보톡스를 맞는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걸 요즘 들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집에서 피부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형시술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은지 그런 점들도 궁금하네요. 한국 사람들이 젊어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외모 관리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젊어 보이는 이유는 식습관 때문입니다.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관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밥과 채소 위주의 건강식을 먹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밥을 먹을 때 쌀을 많이 먹잖아요. 또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을 먹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 반찬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단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에는 채소 반찬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채소가 나오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나물도 좋고요. 뭐 시금치 같은 것들, 콩나물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오이, 가지 이런 것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밥과 국만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 반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화도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그게 또 피부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이렇게 밥과 국, 채소 위주의 반찬을 챙겨 먹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 좀 더 어려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발효 음식을 좋아해요. 대표적인 발효 음식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 고추장 같은 것도 전부 발효 음식이잖아요. 이런 발효 식품이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해줘요. 항산화라고 하는 건 산화를 막아준다, 억제시켜준다 라는 건데 항산화 작용 덕분에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전히 녹차나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이렇게 차를 즐겨 마시는 문화가 발달해서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피는 저에게 여전히 쓴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카페인이 많으면 잠을 못 자는 편이어서 저는 보통 음료를 마실 때에도 커피보다는 차 종류를 즐겨 마시는데요. 생각해보면 저는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커피도 안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되게 진심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커피보다는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이유 덕분에 좀 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는 식습관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과 함께 다양한 채소 반찬을 먹고 발효 음식을 좋아하고 차 문화가 있어서 어려 보인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에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도 해야 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 자기 개발로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거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많이 걷는다는 점이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이 복잡한 아침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운전을 하기보다는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걷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걷기라고 하는 운동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도 하잖아요. 하루에 10,000보 정도 가까이 걷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많이 걷는 생활도 건강한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어플 중에 만보를 걸으면 돈을 주는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캐시워크라고 한다거나 머니워크라고 한다거나 이런 만보기 어플들은 내가 100보를 걸을 때마다 10원을 줬나? 1원을 줬나? 이렇게 조금씩 소액을 모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금이라도 돈을 좀 모으고 싶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걷는 그런 습관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운동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취미 팟캐스트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이 운동에도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20대, 30대 뿐만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 어른분들도 누구나 운동을 하고 있어요. 헬스장이 너무 근처에 있으니까 운동을 하기에도 쉽고 집 근처에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집에서도 간단하게 운동하기가 좋잖아요. 저도 즐겨 보고 있는 유튜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에일린이라고 하는 요가 채널도 굉장히 좋아하고 다노TV의 눈 뜨자마자 하는 스트레칭 이런 영상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요즘에는 러닝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별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집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50대나 60대처럼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요즘에는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연령대를 상관하지 않고 등산, 골프, 필라테스, 복싱, 요가처럼 다양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 문화 덕분에 한층 더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지는 게 어려 보이는 얼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우나, 찜질방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특히 어른분들이 이 건강 챙기는 것에 진심이셔서 저도 아파트 사우나에 가보면 이른 아침부터 땀을 쫙 빼고 또 수분을 보충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고 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저는 이거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어서 저처럼 저혈압인 분들은 사우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빈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사우나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땀을 빼고 몸의 긴장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도 되게 좋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려 보이는 세 번째 비결은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패션과 옷 스타일입니다.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외모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입고 다니는 옷도 굉장히 신경을 써요. 여러분 혹시 장원영, 한국의 아이돌인 장원영과 장원영의 어머님이 같이 찍힌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뜨겁게 달궜던 그런 사진 중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굉장히 옷 스타일도 좋으신데 장원영 어머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우시다, 여배우 느낌 아니냐 하면서 이 장원영님의 어머님 사진이 굉장히 핫했어요. 외모뿐 아니라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 보일 수 있는 큰 요소 중 하나인데요. 한국은 유행이 굉장히 민감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옷 스타일도 최신 유행하는 옷들을 굉장히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한때는 약간 비꼬아서 한국 사람들은 다 옷이 비슷하다, 다 똑같은 걸 입는다 라고 어떤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롱패딩 사진이었는데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풍경이었고, 또 어떤 브랜드의 옷이 굉장히 유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옷을 따라서 입곤 합니다.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의 유행도 굉장히 큰데요. 50대나 60대인 분들도 청바지 같은 것을 즐겨 입고, 운동화도 즐겨 신고, 헤어스타일도 좀 요즘처럼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시고 파마를 뽀글뽀글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나이대에 상관하지 않고 긴 생머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단발머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나이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 보이게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꾸안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핫한데요. 꾸안꾸는 줄임말 중 하나예요. 꾸안꾸. 어떤 뜻이냐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인가에 나가서 나가야 해서 옷을 입을 때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지만 약간 꾸민 듯 또는 꾸미지 않은 듯 이렇게 편하면서도 예쁘기도 한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이 꾸안꾸 스타일을 하면 캐주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옷을 잘 입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옷 스타일도 사람이 젊어 보이게 하는 큰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동안의 비결은 옷 스타일, 패션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동안을 칭찬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칭찬을 많이 합니다. 얼굴이 되게 어려 보여요 라고 하는 칭찬이나 머리가 되게 작아요, 이런 것들을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조금 놀랐던 게 해외에서는 머리가 작다고 하면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좀 어려 보이는 것도 좋아하고 머리 크기가 작아 보이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동안이라고 하는 것, 즉 어려 보이는 것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 보이려고, 노화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노화를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피부 관리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이너뷰티라고 해서 먹으면서 내 속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시는 콜라겐 같은 것도 있고, 내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같은 것도 워낙 잘 챙겨 먹거든요. 사회적으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니까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 더 어려 보이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가 일적으로는 나이가 많아 보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삶 자체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냥 지금처럼 평생 살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렇게 젊음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여겨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동안의 비결은 기술과 서비스입니다. 요즘 한국은 뷰티 시술이나 헬스케어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해요. 뷰티 케어 관련해서는 피부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피부과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피부과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내가 피부에 여드름처럼 이런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서 피부과에 다녀오기도 하고 아니면 점을 없앤다고 한다거나 보톡스를 맞아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줄이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피부과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피부과도 많아지기도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피부관리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샵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만 해도 피부관리 샵들이 2개나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집 앞에 있고 또 이렇게 가게가 오픈했을 때에는 오픈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가격을 조금 더 할인해준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오면 할인해주는 이런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고 있어요. 또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이 피부 관리를 특히 많이 받기도 합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면 내 얼굴 피부만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 근육, 등 근육, 어깨 근육 같은 것도 잘 풀어주고 시원하기 때문에 결혼식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피부 관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보통 피부 관리를 여성분들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피부 관리하는 거 좋아하는 남자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한국의 유명한 뷰티 유튜버들 중에서도 유명한 남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성별을 가리지 않고 피부 관리에 진심이기 때문에 피부과나 피부 관리 샵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과나 피부 관리 샵의 단점이 있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비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는 요즘에는 집에서 헬스케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마의자가 아닐까 싶어요. 종종 연예인들이 나오는 나 혼자 산다 같은 방송을 살펴보면 집에 안마기계가 하나씩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요즘에는 이런 마사지 기기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음료도 마시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는 카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안마 기기를 할 수 있는 카페도 있다 보니까 40대나 50대이신 분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어차피 카페 갈 거 안마도 받을 수 있는 카페에 많이들 간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피부 마사지 기계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 친구들도 피부 관리를 위해서 집에서 마사지 기계 같은 걸 사서 한다고 합니다. 그 마사지 기계를 이용하면 확실히 다음날 피부가 좋아져 있다고 해서 저도 잠깐 혹해서 막 찾아봤었는데 저는 그걸 사도 제가 꾸준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대신에 괄사라고 하는 안마 도구 같은 걸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언제 이용하냐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중간중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긴장감이 많아서 그런지 일을 하다 보면 어깨가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이 두피가 좀 아프고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괄사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하트 모양의 괄사가 인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문어 모양의 괄사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문어 모양의 괄사로 이렇게 목도 마사지 해주고 두피도 마사지 해주고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LED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그 LED 마스크를 이용해서 피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 보조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너뷰티 있죠. 한국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도 진심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굉장히 잘 챙겨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삼이라고 한다거나 오메가3, 콜라겐, 비타민 같은 건강 보조제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요즘에는 특히 비타민을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감기 같은 걸 굉장히 잘 걸리는 그런 체질의 사람인데 매일 아침마다 비타민 D하고 비타민 C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챙겨 먹으니까 감기를 2번 걸릴 거 1번으로 줄어든 것처럼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 저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영양제라고 하면 되게 귀찮고 번거롭고 먹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타민도 젤리처럼 나온 비타민이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 맛 젤리 비타민도 있고 과일 맛 젤리 비타민도 있어서 어린이들도 잘 챙겨 먹을 수 있고 특히 친구들한테 선물해 줬을 때 만족도가 높기도 합니다. 제 친구는 알약을 잘 못 먹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젤리로 된 비타민을 사줬을 때 친구가 되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기술과 서비스,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영양 덕분에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좀 더 어려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째는 마인드,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젊게 하는 것도 내가 어려질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무언가를 익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요즘에는 트렌드에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최신 문화를 쉽게 접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즐기자 라고 하는 가치관이 강해져서 세대를 불문하고 여행을 자주 한다거나 자기 관리를 한다거나 취미생활, 자기 개발하는 것에 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요즘에는 중년이신 분들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잘 하시고 혼자서 해외여행하는 것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거나 처음 해보고 새로 하는 것에 도전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가 젊어지는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굉장히 동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특히 장나라라고 하는 배우님께서 굉장히 동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이분이 되게 요정 같은 이미지로 인기가 많았는데 세월이 훌쩍 지난 요즘에도 굉장히 동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표적인 동안 연예인을 찾아보니까 2NE1의 산다라박이라고 하는 분도 저는 굉장히 동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랑 되게 또래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니까 너무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구혜선이라고 하는 분 옛날에 꽃보다 남자에서 제가 굉장히 잘 봤던 그런 배우 중 하나인데 청순한 느낌도 있고 동글동글한 이목구비 덕분에 굉장히 어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젊어 보이는 이유, 유독 젊어 보이는 이유를 주제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는 젊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칭찬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는 것을 품격 있고 권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젊어 보이는 것이 칭찬이 아닌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혹시 진짜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젊어 보이는 것을 선호하고 젊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 관리뿐만이 아니라 식습관, 생활 습관, 패션, 사회적인 인식, 태도 등등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한국 사람들이 유독 더 젊어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젊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사회가 젊음을 추구하고 있고 그 젊어 보이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칭찬인지 칭찬이 아닌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여러분의 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서 들으면 더 재밌는 팟캐스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